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서울시에서 추진한 부평역 인근 생활치료센터 설치 계획은 사실상 철회됐다고 밝혔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부평구에 협조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폭염 속에서도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상인 생활치료센터 설치 반대 서명을 받아주겠다는 구민도 계셨다며 이는 부평역 인근뿐만 아니라 부평구 전 주민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서울시는 부평역 인근 숙박시설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와 인천시는 곧바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포시가 말 많던 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다시 꺼냈습니다. 지난해 경희대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유야무야 된 지 1년 만인데요. 이번엔 풍무역세권 대학 부지에 인하대와 대학병원을 동시에 유치하기로 하고 대학 측과는 업무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협약식 현장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김포의 또 하나의 숙제를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의 대학 캠퍼스와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 시민들의 오랜 수고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이나대 학교와 이나대 의료원,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정택 사장 최고예요. 같은 의료 정부 요건 개선을 위한 신생병상 이상의 원격 거점 병원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심뇌혈관 질환에 집중하고 급호 지역의 응급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소아와 여성이라는 중심의 의료 권역 안정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정석이나 아원제가 인하대학교이나 그 병원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노력을 잘 짓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사업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김포시와 인하대가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하면서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첫 단추는 일단 끼웠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은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남은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김포시가 다시 한번 이 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풍무역세권 개발 부지에 인하대학과 대학병원을 동시에 유치하는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는 30일 인하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통해 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두 기관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내 9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항 용지에 가칭 인하대학교 김포 메디컬 캠퍼스를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추후 인하대와 협의를 통해 이곳에 인하대 보건의료 분야 대학과 대학병원을 동시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김포시는 1년 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경희대학교 유치 계획을 밝혔는데 당시에 대학 측과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사업이 유야무야 됐었거든요. 네, 앞서 김포시는 지난해 경희대 측과 주고받은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경희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후 후폭풍이 상당했습니다. 대학 측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후속 조치까지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김포시가 현실 가능성도 따져보지 않고 섣부른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별다른 성과가 없자 지난해 말부터 김포시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경희대뿐 아니라 타 대학들에게도 협상 테이블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낸 건데요. 이후 물밑 협상 끝에 이번 협약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발표 이후 1년 만에 다시 낸 공식 입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이 불신하는 시민들도 좀 상당합니다. 이번 협력 관계로 대학병원 유치하는 그 현실화 가능성 얼마나 될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 업무 협약은 대학 측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번 뼈아픈 경험을 한 김포시 측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공식 발표 대신 업무 협약 단계에서 공식 입장을 공개한 걸로도 해석되는데요. 업무 협약 역시 법적 구속력이나 책임이 있는 절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어떤 유의미한 절차가 뒤따를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일단 대학 측에서 공개한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빠르면 2024년 캠퍼스 착공, 2028년 대학 개교와 병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병원 규모 역시 700병상 이상의 큰 규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착공 시점을 향하면서 현실화 가능성도 선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포시가 풍무동 대학용 부지에 대학교와 대학병원을 동시에 유치하는 계획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면서 신도시에 남아있는 대학병원 부지의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릴 수 있는데요. 김포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여러 방향으로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화재나 전기 사용량 급증 등을 이유로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한밤중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노후 아파트는 복구가 오래 걸리다 보니 기록적인 폭염 속에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900여 세대가 사는 부천 중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암흑에 뒤덮였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에 공급된 냉매제와 생수 등 긴급 물품을 챙겨갑니다. 이 아파트에 불이 꺼진 건 지난 28일 밤 9시쯤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원인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정전된 아파트가 좀 많이 어두웠습니다. 4명 구조하고 한 동에서 1명씩 구조했습니다. 한 10분에서 20분? 최대한 빨리 저희가 구조를 했거든요. 주민들은 낮에도 무더위 속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말도 못하죠, 뭐 더워서. 지금 밖에 거리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12층에 사는데 걸어서 내려왔어요. 뭐 노인네들은 뭐 꼼짝을 못해요. 문제는 변압기 노후화 시설 문제 등으로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대 정지는 이게 세대 들어가는데 괜찮은 데가 있고 좀 소선해진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많이 저희도 점검을 하고 연결을 해야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주민들은 결국 열대야 속에서 또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정전 이후 꼬박 하루가 지나고 또다시 밤이 찾아왔지만 정상적인 전력 공급은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췄고 계단과 통로에도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루 사이 주민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 된 겁니다. 못 있어요 지금 안에서는 더워서 내일까지도 그렇고 모레까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가구별 전기 공급은 장비 교체를 거쳐 31일쯤에나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6일에도 김포 감정동의 한 아파트 변압기에서 불이 나 43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또 인천 부평과 연수구 등에서도 최근 들어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밤사이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공동주택의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정전 피해가 급증하면서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한 주간 어떤 소식들이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식을 줄 모르는 불볕더위 잘 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더위를 피하지 못하고 온몸으로 견디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입니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각종 보호 장구까지 착용하고 있으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선별진료소. 바깥 기온이 33도까지 올랐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의료진들이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에 페이스 실드까지 착용합니다. 원래는 한 4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앞에 또 주머니를 사용해서 총 6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햇볕을 받는 순간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냉풍기 바람으로 더위를 식혀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볼 수밖에 없죠. 이 바람이 통해요? 안 통해요. 수검자가 밀려들 때면 더위를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근무 중에는 물조차 마음대로 마시지 못합니다. 화장실은 거의 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한 거 아니면은 가끔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게 열기를 식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곳 의료진들은 이 방호복을 입는 순간 찜질방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더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손 소독하시고 양쪽에 비닐장만 껴주세요. 말로만 듣던 더위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10여 분 뒤 체온을 재보니 38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흥건해 장갑이 척척해졌습니다. 취재 중 응급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일사병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진 겁니다. 구급차 불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상황 보고 왔어요. 체험 1시간이 지난 뒤 방호복을 벗어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방호복과 각종 장구를 착용하고 1시간 정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머리며 온몸이 이렇게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여기 있는 인력들은 하루 최소 4시간 이렇게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별진료소. 정부는 레벨 D 방호복이 아닌 전신 가운을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진료소 운영을 중단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저희는 그때까지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건물 내 엘리베이터 버튼마다 향균 필름이 부착된 모습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라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길을 찾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대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방송 콘텐츠 제작을 맡고 있는 20대 시각장애인 이은혜 씨. 5년째 거의 매일 도서관에 발걸음하고 있는 이 씨는 코로나19 이후 유독 출근길이 험난해졌습니다. 방역을 위해 나붙은 향균 필름 때문에 더 이상 엘리베이터 버튼에 새겨진 점자를 읽지 못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있던 버튼에 점자를 가리게 되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고 층수를 누르거나 열린 버튼, 닫힌 버튼 이런 걸 누르기는 사실 힘들고요. 위치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4번째 버튼이 3층 버튼이구나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는 편입니다. 이곳 해밀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은 하루 평균 300여 명. LG 헬로비전과 해밀도서관이 불편을 겪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스티커 1,200개를 만들었습니다. 제작 교육과 검수까지 거치며 2달가량이 걸렸습니다. 공들여 만든 새 점자 옷이 엘리베이터 버튼에 불투명한 향균 필름 위로 비로소 하나씩 입혀집니다. 앞으로 시청과 보건소 등 부천 15개 공공기관에도 추가로 부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LG 헬로비전과 해밀도서관이 협력한 활동입니다.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이런 노력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합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마주 잡은 손이 코로나19로 가로막혔던 시각장애인의 일상 찾기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